뭐가 베트남의 영화 배우인데 소리로 글을 쓰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일단은 절약할 수도 있고 소리 글쓰기가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언어 교환, 베트남의 이해와 녹음 분석하기. 베트남어를 알아야 이제 베트남어를 쉽게 공부할 수 있다. 당연한 거입니다. 당연한 주제입니다. 내가 배우는 베트남어를 나는 얼마큼 이해하고 있나? 지금까지 1년 7개월 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베트남어를 많이 접하긴 했다.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언어교환 선생님하고 그 언어교환 친구가 말하는 걸 따라 읽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베트남어에 관심도 갖고 실제 베트남 여행 또는 일을 해가면서도 베트남 사람과 접해서 기본적인 표현들은 이제 할 줄은 아는데 이제 베트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어제 우연치 않게 내가 그 영상 공유를 하고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공유 안 하고 그냥 녹음하는 바람에 영상이 그냥 내 얼굴만 말하는 얼굴만 찍혀서 그러면은 베트남 말한 걸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가도 분석을 하겠지만 이제 언어 교환하는 친구에게 이 내용을 좀 분석을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해서 냉정하게 좀 평가도 받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 자막을 보면 얼만큼 그 발음이 나쁜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베트남어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어 기준으로 봤을 때 한글은 무엇인가? 한국어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트남어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은 베트남어는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이다. 베트남 사람들과 베트남어는 같다.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이다.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과 같다. 역사적인 큰 범주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어, 여기서 베트남어라는 거는 오히려 글보다는 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 한국어란 무엇인가 얘기했을 때 한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한국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진 글자예요. 하지만 한국어는 한국에 사는 적어도 역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반도에 사는 어떻게 보면 더 넓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한반도만 아닌 한 민족 또는 그 언어를 가졌던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어를 봐야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베트남어란 무엇인가? 베트남어에서 우리가 보통 흔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어 알파벳에 의한 베트남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베트남어는 역사적으로 보면 한글보다도 더 짧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라틴 알파벳 계열의 베트남어는 아마도 18세기 정도에 17, 18세기 정도에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아, 그 선교 목적으로 그 베트남어를 쉽게 말하면 주석을 달거나 그걸 설명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베트남어가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 그 시기에 그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아닌 그 당시에 또 어떤 배경이 있냐면 1975년에 통일이 되지만 베트남이 사실은 그 18세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과 그 대월, 베트남과 참파가 이제 그 통일이 된다는 건 좀 그렇고 이제 베트남이 참파를 통합을 한다. 쉽게 말하면 참파라는 나라가 멸망을 한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가면은 그냥 그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치 체계가 바뀌어서 왕권이 바뀌는 건데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 신라가 예를 들어서 신라가 음, 백제나 고구려를 이제 멸망시키고, 뭐 당나라하고 연합해서 멸망을 시켰지만, 어쨌든 멸망을 시키고 신라가 이제 그 거의 한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일신라로 만드는 과정. 그것이 이제, 이 한반도에서는 상당히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베트남에서는 18세기, 17세기에 그 대월, 우행 왕조가 후예를 기반으로 한 우행 왕조가 아, 참파를 완전히 물리치고 참파라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베트남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의 그 베트남 예를 들어서 지금 하노이서부터 호치민까지 1700km 가까이 이르는 그 남북으로 긴 나라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라는 거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어는 베트남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그래서 초창기 베트남어는 그 문자를 베트남 사람들이 한자를 썼다. 한국어 역시도 그 옛날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뭐 신라 뭐 고려 이런 사람들도 문자를 그 한자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건 베트남은 아마 13세기나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쭈놈이라는 한자를 또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이두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표기를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쭈놈이라는 건 뭐냐면 한자의 한자를 뭐 설명하는 체계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사용하되 새로운 한자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쭈놈이라는 글자를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베트남어라는 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 기준으로 베트남어는 그렇고,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언어를 배울 때 말 중심으로 배우면 문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좀 짧다. 진짜. 베트남어도 역사가 긴 편은 아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 우리가 한글을 대하듯이 베트남 사람들도 자기들이 베트남어 문자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베트남어를 배울 때 그 문자가 어떻게 그 만들어졌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베트남어는 아, 한자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식과 어떤 내용을 쌓아갔기 때문에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어 역시 한자에 기반한 단어, 어휘, 표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깊게 배웠을 때 예를 들어서 어휘력을 완전히 마스터를 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아, 너무 많은 그 비슷한 단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비슷한 단어들은 발음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발음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음성으로 그렇게 발음이 틀려서 결국에는 음성으로 우리가 그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발음이 만약에 문자로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베트남어에 관한 얘기를, 글자에 관한 얘기는 또 하기로 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 베트남어에 대한 얘기는 추후에 또 하기로 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말하기, 녹음. 자, 외국인이 직접 베트남어를 말한 내용을 가지고서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우선, 어, 베트남어를 그 말하는 사람이 잘 듣느냐,
잘 못 듣는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할게요. 잘 듣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발음이 좋을 겁니다. 나는 베트남어를 조금 듣는다. 예를 들어서 알아듣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단어 정도 듣고 어떨 때 쉬운 단어, 내가 아는 단어는 들리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은 베트남어 말하기를 할 때 이제 그 언어 교환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베트남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네, 그 자막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한 거를 요즘에는 그 구글 지금 음성 쓰기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자막 기능 자체가 잘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내가 한국어를 발음을 했는데도 한국어 발음이 잘 안 찍혔어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사용을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음역대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AI를 사용한다거나 등등 해가지고 너무 잘 찍힌다. 내가 발음이 아주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그 베트남어도 상대적으로 그래요. 예전에는 베트남어로 말하면 전혀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 음역가를. 하지만 지금은 내가 베트남어로 얘기하면 인식은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가 말한 거의 90%는 다른 말이 찍힌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신짜오 또이티에 호치민 테나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안녕 오늘 호치민 날씨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발음 자체가 그, 그 실제 베트남어 단어로 안 찍힌다는 거. 이유는 뭐야? 내가 발음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뉘앙스라는 발음뿐만 아니라 말하는 스피드, 속도, 그다음에 톤, 뉘앙스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그좀 가깝게 말해야 되는데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어 이야기하는 외국인 중에서 다수가 사실은 한국어 발음은 좋지 않아요. 일부는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마찬가지겠죠. 베트남어를 말하는 외국인 중에서 다수가 베트남어 발음이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일부는 베트남어 발음이 아주 좋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과 뭐 결혼해서 산다거나 아니면은 언어를 전공해서 진짜로 그 언어의 실수를 용인하지 않아가면서 전문성 있게 말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어를 잘하겠죠. 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닥 그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는 아, 그 다수가 발음은 좋지 않다. 나 또한 발음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어떤 그 이야기. 아, 한국을 말하는 외국 사람이 좀 한국어를 조금 어눌하게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나? 그냥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다, 한국어는. 그리고 한국어는 음가 자체가 액센트나 톤이 있는 것이 아닌 말이기 때문에 그냥 엉뚱한 단어만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알아들을 수 있다. 내가 베트남어를 말하면 베트남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나? 이거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언어 교환을 하는 친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겠다고는 얘기해요. 이게 빈말인지 아니면은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서 얘기한 건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좀 고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언어 교환하는 친구에게 조금 분석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몇 프로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아마 연습을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쨌든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알아듣게 하려고 우리가 언어 교환을 하고 언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좀 더 집중해서 말하기에 집중해서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음가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음가, 소리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지는 현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발음 역시도 상당히 좀 영어만큼이나 아니면 영어보다 더 좀 어떻게 보면은, 특이한 형태의 발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서 가능한 한 이제 자막이 10%대에서 한 50%대까지는
단어가 좀 맞게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이야기를 내가 베트남어 자막으로 읽고 또 이 주제로 영어로 얘기하고 또다시 이 주제로 베트남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트남어를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자막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어느 정도 내 의도대로 그 말을 해줍니다. 근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연습하고 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말의 속도는 느리다. 그리고 단어를 가능한 한 내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의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문장 구성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문법을 공부한 적은 조금은 있지만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베트남어를 나는 언어 교환을 통해서 거의 배웠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기 뭐 이런 걸로 해서 배웠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의 방식이 맞느냐 틀리냐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내가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영어에 거의 가까운 베트남어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어와 베트남어의 어순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어 어순은 한국어하고는 또 달라요. 중국어하고는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영어를 표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늘 핵심은 뭐냐면 베트남어는 어떤 언어인가와 그 다음에 베트남어로 말하는 나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은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 가서 어, 컨텐츠를 6페이지나 원래 이 정도 6페이지 넘어가면 끊어서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끊어서 안 하고 AI를 사용해서 그 AI를 언어 공부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음, 일요일 오전에 언어 교환을 했을 때 말하기 중심으로 10분, 10분 얘기하고, 어, 말한 내용을 이렇게 음성으로도 녹음을 해가지고, 바로 AI로 분석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하기를 잘했다면 분석이 더 잘 되는 건 당연할 테고, 그렇습니다. In English, make contents of Vietnamese language and analysis uh, my voice in Vietnamese after hook reading with 지금 요게 이제 내가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요거는 이제 인 베트남이스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인, 인, 인 베트남스가 아니었네. 착각했다. 음, 인 코리안이네요. 한국어로 얘기했습니다. AI를 사용하다 보면 AI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자료를 뽑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 그, 여기서도 프루프리딩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러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음, 챗이란 말을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말한 내용을 붙여놓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내가 아주 훌륭한 리포팅을 작성을 해줍니다. 이게 AI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가능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공부할 10대 때나 뭐 20대 때 이런 게 있었다면 아마 날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덜 투자를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공부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하면 지금의 10대나 20대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AI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학습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음, 아주 쉽지 않을까. 그냥 날라다닌다. 이제 학습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뭘 공부하고 이런 게 고민의 대상일까? 고민의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봤을 때는 그래요. AI가 다 알아서 이렇게 리포팅을 해주는데, 그리고 그것이 고민의 대상이 아니게 당연한 사회에서 마치 AI를 활용을 하는 게 좋고, 이제 그러면은, 어, 그만큼 좀 영양가 있는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가? 이런 것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다. AI 혁명. 예전에 뭐 정보혁명 이런 거 있었죠. 아래는 요청하신 긴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여 한국어로 콘텐츠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언어 교환과 베트남어 녹음 분석을 주제로 한 학습 콘텐츠입니다. 말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된 후 음성 구성 및 학습 방향을 안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제목, 언어 교환으로 배우는 베트남어, 내 발음은 과연 얼마나 통할까? 주제야, 베트남어를 1년 7개월 동안 학습해 오면서 말하기 듣기 실력을 점검하고 언어 교환 친구와의 녹음 분석해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과정. 베트남 학습의 현실적인 학습기가 1년 7개월 학습 방식은 언어교환 선생님 친구들과 영상 보기 따라 말하기, 실제 베트남 여행 및 현지 대화 경험, 현재 수준, 기본적인 표현은 가능, 듣기 있는 단어 수준의 부분적으로 인식, 베트남어 녹음 분석의 필요성. 최근 녹음하는 베트남어 영상이 공유되지 않아 아쉽게 얼굴만 남은 이 계기로 자신이 발음을 냉정하게 분석해보기로 결정. 음성인식 도구, 구글 독 등으로 확인해보니 발음 오류가 많음. 실제 말한 내용과 자막에 뜬 내용이 90% 이상 불일치. 왜 내 발음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까? 원인 분석, 발음 정확도 부족, 속도, 억양, 뉘앙스 차이, 언어인식 기술 발전. 예전에 한국어조차 인식이 안 됐지만 지금은 인식률 상승. 베트남어도 점점 더 잘 인식되지만 여전히 정확한 발음이 중요. 언어 인식 기술 발전. 예전에는 한국어조차 정확한 발음이 중요. 어, 언어 교환 친구에게 피드백 요청하기. 친구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짐. 내 말이 몇 퍼센트 정도 이해됐어? 자막 없이 듣고 이해됐는지. 다시 틀리는 발음은 뭐야? 이런 피드백을 통해 실제 의사소통 가능성 점검. 베트남어를 이해하는 시각. 베트남어는 무엇인가? 질문에서 출발. 한글과 한국어처럼 문자와 언어를 구분해야 함. 베트남어 문자, 라틴 알파벳 기반의 18세기 선교사들에 의해 정리된 그 이전에는 한자 찌놈을 사용, 역사적 배경을 하면 그 언어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 외국어 발음이 한계와 개선 방향. 대부분 외국인은 발음이 좋지 않음. 하지만 일부는 원어민 수준으로 말함. 예, 베트남과 결혼하거나 베트남 사람과 결혼하거나 언어를 전공한 사람. 나도 현재는 부족하지만 꾸준한 피드백과 반복으로 개선 가능. 결론 및 다음 실천 과제. 발음이 좋지 않아 좌절할 필요 없다. 중요한 건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언어 교환을 통해 객관적 분석을 갖고 실제 대화 성공률을 높인다. 녹음 피드백 교정 반복. 이 루틴을 통해 실전 감각을 키워야 한다. 보너스 제한. 베트남어 녹음 분석 루틴 문장. 짜오반. 옴나이 터이티에 테나오. 말하기 후 녹음. 실제 목소리 녹음, 자동 자막 인식, 구독, AI 음성 인식 도구 사용, 자막과 내 발음 비교, 자막이 다르게 나온 부분 체크, 90%나 다르게 나오는데. 언어 교환 친구에게 공유 후 피드백 받기. 마지막 비스지. 내가 말하는 베트남어는 정말 베트남 사람에게 닿고 있을까? 이 질문에서 출발해 매일 조금씩 의사소통 가능한 발음을 향해 연습해 나가자.